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우의 뷰티풀 데이입니다. 꽃무늬 원피스, 포근한 가디건, 그리고 코바늘 손뜨개 스웨터. 혹시 쭉 들으셔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할머니 스타일이라고 요즘 너무 인기랍니다. MZ 세대 사이에서는요, 이를 그래니 코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가장 힙한 패션으로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니 코어. 네. 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 그리고 중심을 뜻하는 코어의 합성어입니다. 야, 이제 하다하다 할머니 패션이 MZ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죠. 단순히 낡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옷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하고 정겨운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이프 스타일이자 패션 트렌드라는 거죠. 진짜 실제로 한국에서는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입으시던 포근한 털 달린 조끼도, 누빔 조끼도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할머니 감성 그래니 코어, 정성 가득한 뜨개질 옷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은 천천히 따뜻하게 채워졌으면 합니다. 갑자기 할머니 옷장을 뒤지러 손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저도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서 버릴까 말까, 네, 안 버리려고요. 네, 좋은 옷들은 좀 챙겨놔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포근한 손뜨개 스웨터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면서, 더울까요? 네네, 아닙니다. 그래도 포근하게 따뜻하게 나답게 아늑하게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선우의 뷰티풀 데이가 손뜨개 뜨개질 같은 듬성듬성 하지만 따뜻한 그런 하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멜로우 막스의 우리의 이야기. 네. 우리의 이야기 맞습니다. 선우의 뷰티풀 데이. 여러분의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있고요. 따뜻한 공감으로 오늘 화요일 순서 1월 20일. 와,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래니 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더 당당해지자. 내 패션은 그래니 코어야 라고 좀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할머니 스타일 하면 뭔가 시대를 뒤떨어진, 그리고 할머니 옷 입고 왔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뭔가 나는 유행에 한참 뒤처진 그런 사람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니 코어야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트렌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패션계에서는요, 사실 우리는 아름다움, 젊음, 그리고 과감한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전 세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지혜,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할머니 스타일이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니 코어, 새로운 캐릭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션 잡지나 또 패션쇼나 하얀색, 또 아니면 그레이 컬러를 한 우리 실버 모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뷰티 코드도요, 60대 플러스로 지금 너무너무 화제가 되고 있어서 화장품 광고 역시 나이 지긋한 실버 모델들이 앞다투어 모델 자리를 꿰차고 있고요. 특히나 MZ들이 이 그래니코어 소비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주름 감추고 막 모든 잡티 가리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조금 주름도 좀 보여도 되고, 사실은 또 약간 이렇게 좀 기미나 주근깨라고 하죠. 잡티들이 좀 보이는 메이크업도 그렇게 흉이 되지 않고요. 또 흰머리가 좀 나와 있어도 오히려 그게 더 멋스러운, 아예
그레이 컬러로 염색을 하더라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현역 배우들 중에서도 80세를 훨씬 넘은 멋지게 늙어가는 배우들이 캠페인이나 광고에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 네. 사실 뭐 시니어 세대가 이제 더 많아지면서 MZ 세대들도 느낀 거죠. 그들의 지혜로움, 또 그들의 패션 감각, 이런 것들. 패션은 또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주기로는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패션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 모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모델들이 시도하는 그런 과감하고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잘 사지도 않고 입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패션은 돌고 돌아서 이제 할머니 옷장을 뒤져도 될 만큼 네, 패션의 세계가 또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Z 세대들이요, 그 틱톡이나 뭐 SNS에 나 할머니 집에 왔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가방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래. 뭐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살짝 네, 버렸던 걸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무조건 할머니들이 입는 옷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의 감성, 손뜨개로 뜬 뭐 이렇게 스웨터나 또 예전에는 진짜 겨울에는 장갑부터 시작해서 모자부터 시작해서 목도리부터 할머니 엄마들이 다 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입었던 거를 또 다음 해에는 그 난로에 이렇게 주전자 해놓고 저희 어머니도 그 실을 다 풀어서 그 실을 좀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스웨터 떴던 실을 다시 풀러서 그걸로 오빠 조끼도 만들고 네, 이렇게 안에다 입는 이렇게 여자들이니까 그 교복 안에 입는 이렇게 이제 반바지 같은 것도 떠서 주시고 무릎에 이렇게 보호하는 거, 또 손토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떠주셨던 것 같아요. 썼던 실을 또 재활용했었던 거죠. 저는 요즘 그 손뜨개 옷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또 코바늘로, 예, 코바늘 아시죠? 네, 코바늘 그 스웨터를 또 떠주셔가지고 여름 시원한 그런 원피스나 뭐 이렇게 이쁜 걸 떠주셨던 것 같아서 누가 엄마가 잘 뜨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었는데 사실 그때는 손뜨개 옷보다는 기성 옷이 좋았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아니면 그 브랜드 입는 걸 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손뜨개 스웨터가 그립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손뜨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레니 코어. 네. 뭐 세상의 패션은 돌고 돌아서 이제 할머니 패션, 할미 패션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네, 입으신 패션 어떻게 네, 과감하게 여러분답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선의 뷰티풀 데이 일부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각종 팔도 명품 젓가를 파격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워런티를 제공하는 정찰제 바디샵 덴토웨이,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오늘 저희 화요일 순서 인물 퀴즈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때 그 사람. 네, 저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세상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미국을 좀 움직였던 그 인물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또 함께 퀴즈 맞춰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NHS에서 제공해 주시는 선물 함께 하고요. 또 내일 하게 되는 최고의 밥상, 제가 잊을 수 없는 식당,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식당 이런 얘기들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벌써 사연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채택해서 제가 선물도 드리고 내일 소개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사라지고 싶지 않은 나의 추억과 이민 생활이 함께 배어 있는 그런 한인타운, 뭐 오렌지 카운티 다 좋습니다. 네, 새로 생겼든 오래되었든 여러분의 찐 맛집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미국을 살아온 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 잘 모르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진 않을까 생각해서 선의 뷰티풀 데이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물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봅니다. 네, 그때 그 사람은요, 제가 한 인물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네, 그렇게 좀 알아도 보면서, 미국의 역사도 살짝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을 움직인 사람들, 뭐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등등. 네, 제가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 퀴즈도 함께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 말미에 이 퀴즈도 맞추실 수 있는 행운의 퀴즈 시간 여러분 선물 드려야죠. 지금은 일단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에서 50불 상품권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인물 퀴즈 그때 그 사람의 후원을 해주실 업체들은 전화 주세요. 네, 스폰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선물 왕창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볼까요? 그때 그 사람 19세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뭐 카네기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또 잊혀졌던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또 좀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제대로 알아보자. 네, 뭐 이 사람 깊숙한 이 사람이 뭐 19세기의 철강 왕이라고는 하니까 이 사람의 철강 산업이랄지 비즈니스 철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인간 카네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죠? 앤드류 카네기, 미국 철강 산업의 80%를 지배하는 철강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지금 현대에 와서 더 존경받는 이유는요. 그 거대한 축적한 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썼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 카네기가 한 말 중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 돌려주고 가겠다는 거죠. 진짜 그 돌아가실 때 거의 4분의 3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주 쓸 것들 딱 얼마 남겨놓고는 생활비 남겨놓고, 그러니까 거의 자기 자산의 80에서 90%를 다 사회에 돌려준 그런 훌륭한 분이죠. 자, 지금부터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네기는요, 사실 뭐 화려함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 부자들은 원래 또 부자 아빠를 두고 부자 할아버지를 두고 이 부자가 좀 대를 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네기는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원래 1835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전에는 뭐였냐?
바로 간의 수공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막 뚝딱뚝딱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칼도 집에서 뚝딱뚝딱. 그러니까 대량상 생산이 좀 어려웠던 때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는 이 대량 생산 공장이 막 풀가동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변화에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집 안에서 그저 간의 수공업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반찬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팔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되니까 조그만 업체들은 이제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바로 카네기의 집안도 이런 간의 수공업을 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가자. 기회의 나라로. 미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 어린 카네기와 엄마, 이제 아빠 다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가난한 이민자 아들로 시작을 한 거죠. 카네기는요, 그래도 어린데도 12살 때부터 그 면직 공장에서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을 했고, 그때는 애들도 일을 시켰나 봐요, 공장에서. 근데 겨우 한 1달러?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 카네기는 남달랐대요. 진짜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무조건 그냥 그 일을 마스터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사실 이 카네기가 이제 막 더 이제 뭔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그 이제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귀인을 만나는 그 순간인데요. 원래 이 카네기가 용광로에서 이렇게 석탄 나르는 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막 이제 불을 떼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철 제품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니까 용광로 막 불을 떼어가지고 막 철을 막 땅따당 이제 막 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광로에 불을 떼우는 그건 결국은 이제 석탄을 막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성실하니까 이 전보 배달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보 배달원은 뭐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성실함과 똑똑함으로 도시 전체의 지도를 다 외웠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도서관을 가서 지식을 쌓았고요. 이때부터 카네기는 그 공부의 열정을 놓칠 수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그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니까 책도 좀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좀 힘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53년 성인이 된 카네기는 펜실베니아의 철도 회사 토마스 스캇이라는 지부장의 비서 및 전신 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 전신 기사라는 게 예전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전화가 없고 다 전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신 기사도 아주 촉망받는 직업이었나 봐요. 근데 이걸 다 독학으로 배웠고 카네기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카웃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비서 및 전신 기사를 일하는데 이 토마스 지부장의 아주 그냥 지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 이쁜 거죠. 일도 잘하지, 뭐 시키는 대로 척척척척 다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귀인인 토마스 지부장은 카네기를 이뻐하면서 투자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이 철도 회사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부수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그 마지막에 나중에는 또 그 지부장 자리를 카네기가 맡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카네기는 이 귀인에게 투자라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죠. 이 투자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철도 회사니까 기차에 침대가 들어온다는 뭐 이런 이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생겼나 봐요. 비즈니스에 투자.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지부장도 야 투자해봐 막 이렇게 되니까 카네기도 와 기차 안에 침대가 들어온다? 야 그러면 장거리 기차 여행에서 엄청난 그리고 뭔가 승격해 되는 거잖아요. 기차의 그 승객 칸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모든 기차들이 다 이걸 하겠는데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석유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를 쌓기 시작한대요. 근데 사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뀐 건 바로 철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카네기가 그전에는 다 나무다리였잖아요. 철다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무다리가 이제 불타서 막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나무다리가 불타면 진짜 그냥 뭐 뼈대도 안 남고 다 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불에 타지 않는 철로 다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철강 제국은 현대 미국의 마천루와 철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철강 회사를 그냥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합병, 인수, 합병. 그러니까 뭐 조그만 회사들도 다 집어삼켜서 그 뭐 철강 산업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이제 부수적인 또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뭐 그 다 그 뭐 큰 회사 하나 옆에도 다 이렇게 그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듯이 그런 회사들을 모조리 집어삼키면서 점점 더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를 키워갑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많은 사람들은 카네기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했다. 그리고 또 막 그렇게 막 집어삼키면서 사실은 막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여러분 뭐 인수합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본주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자본주의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또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좀 희생을 가져오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이쪽 회사를 합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걸 오케이 가져가세요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또 이제 투쟁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또 그 카네기 밑에 있던 여러 부하 직원들도 약간은 이제 악덕 업주처럼 또 그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 이 노동 시간도 잘 안 지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부를 이룬 그런 부자들을 보면 19세기에 대부분 뭐 그런 희생이 없으면 회사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그 당시에는 뭐 노동법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요건 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 다 환원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요건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카네기는 그렇게 모은 돈을 더 사회에 환원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회사를 막강하게 철강 왕흥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막강하게 키워오면서 이 카네기는요 35살 정도부터 은퇴 계획을 했대요. 이 카네기가 살짝 좀 말씀드리면 84, 84세까지 그 당시에 이 수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장수하셨죠. 네. 근데 35세 이때 벌써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뭐 성공이라는 기준 또 성공이라는 건 다 뭐 개인적인 거겠지만 이 카네기는 한 35살이 지나가면서 35부터 나는 이제 은퇴를 할 거야. 내가 써야 할 1년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만약에 70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건 자선 사업을 할 거야 하면서 그때 이미 계획을 쫙 짰대요.
어디다 할 것인지, 어디다 그 뭐 기부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다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더 돕고 싶은지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카네기는요, 공부, 이 지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마음을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도 미국 와서 가장 정말 그 부럽다는 것보다 와,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멋진 나라구나라고 생각한 건 진짜 동네에 하나 뭐 하나도 아니고 진짜 골목만 돌아서면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의 규모였거든요. 그냥 뭐 그냥 아주 미비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한국으로 치면 대학 도서관 같은 도서관들이 다 동네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 시설이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실 때 도서관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도서관을 사실은 카네기가 일조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미국 절반의 도서관이 아마 카네기가 설립한 거라는 말도 있어요. 은퇴 후에 보통 한번 그 도서관을 세보니까 2,500개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설립했대요. 대단하죠. 그게 미국의 힘을 만들어 온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요, 카네기홀, 카네기 기부재단, 그리고 또 카네기는 평화주의자였으면서 전쟁을 반대했고 반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그런 평화로운 일에도 네, 세계적으로도 많이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 그 재단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존경받나 봐요. 골목을 돌면 있는 미국의 도서관들 2,500개라니요. 정말 대단하죠? 그게 미국의 힘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카네기의 말년을 보면요, 스코틀랜드로 다시 가서 자서전을 썼고, 그리고 기부에 쉬지 않았고, 그러면서 1919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기부금으로 펼쳐지는 미국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갖고 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겠죠? 재산의 4분의 3을 기부했다니요. 마지막 그 순간도 얼마 남겨놓고 다 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90%는 아마 기부금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그의 묘비명이었습니다.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게요?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아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와우, 전 이 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카네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았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런 일화도 있대요. 이제 그 면접 시험 보잖아요. 그 당시에 19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철강 산업의 일꾼들을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데, 자, 막 아주 막 엄청 꼬여 있는 막 두꺼운 밧줄 같은 거를 이제 쫙 던져놓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봐라고 이제 면접 시험 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엉켜 있는 밧줄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풀어서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뽑힐 줄 알았는데 모두 탈락! 그럼 카네기는 누굴 뽑았을까요? 바로 그 밧줄을 큰 가위로 덩성덩성 잘라버린 그 직원들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니, 카네기 씨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니 그 밧줄 아까운 밧줄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 밧줄을 정성껏 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네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변화할 거고 스피드 시대에 돌입을 할 텐데 언제 그거 풀고 앉아있냐. 빨리빨리 잘라내어서 빨리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와우. 그런 면에서도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보다. 그쵸, 리더가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더 우수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그때 그 사람 퀴즈 나갑니다. 네. 카네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퀴즈는 지금 말씀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기는요, 어린 시절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에 갈 수 없었던 그 가난한 기억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늘 도서관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성공하고 부를 이룬 뒤 무려 2,500여 개가 넘는 이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지식의 보고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1번 박물관, 2번 공공도서관 라이브러리, 3번 카네기홀 음악당이죠. 네. 3번 카네기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카카오톡 RS165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때 그 사람 오늘의 인물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얼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예, 유튜브로도 보내주셔도 제가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박물관, 2번 공공도서관, 3번 음악당. 제가 오늘 그때 그 사람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아마 정답은 너무 쉽겠죠? 정답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2026년 선의 뷰티풀 데이에서 함께하는 그때 그 사람 인물 퀴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은 앤드류 카네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철강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그리고 나왔던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답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어린 시절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에 갈 수 없었던 가난한 기억 때문에 성공한 뒤 무려 2,500개가 넘는 이것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지식의 보고,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 송다정님도 유튜브로 맞춰주셨고, 그때 카카오톡으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니 현주 권님. 네, 권제니 현주님 축하드립니다. 당첨. 정답은 2번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뭐 학교도 지었고 그 외에 뭐 그런 어떤 뭐 그 학생들 장학기금도 다 지원을 했고 했지만 저는 이 공공도서관을 지었던 것을 가장 크게 카네기 업적으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카네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라고요. 그러네. 네. 철강보다 단단한 의지로 가난을 이겨냈고 그 결실을 다시 세상에 다 뿌려놓은 우리 앤드류 카네기에게 뭐 우리가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갑자기 자극을 받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작은 교훈 하나는 얻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갑자기 카네기처럼 막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존경받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아는지, 네, 어떻게 잘, 네, 그 다룬다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오늘 좀 깊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정답자 중에서 한 분 선택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제니권님 주소 보내주시고요. 제가 선물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상품권 50불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제가 통으로 하지 않더라도 잠깐 인물 퀴즈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그때 그 사람은 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선물도 받으시고 퀴즈도 풀고 또 인물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920년대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들으면서 네, 그때 그 시절 미국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네, 신나는 2026년에는 신나는 남성 합창단 버전으로 선우의 뷰티풀 데이를 네, 알려드립니다. 네, 잠깐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네, 우리 힘내고 네, 더 당당하게 네, 오늘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좀 힘나는 네, 선의 뷰티풀 데이 로고송이었습니다. 저희 잠시 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 다 아시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 이제 스트리밍이 어디 갔지 하실 때는요.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왼쪽 상단에 이제 실시간 유튜브 보러 가기 시청하기를 보시면요. 바로 눌러주시면 그것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 라디오 서울 어플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앱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은데 일단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지금 뉴스 사이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셔서요. 바로 거기에 뉴스 사이트 이벤트라는 배너가 뜹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를 딸깍 누르시면 이메일만 거기에다 기입을 하시면 바로 그 경품 추첨 응모권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나라 켈코보험이 함께하는 이 뉴스 사이트 이벤트는요. 당첨되신 분들께 아마존 기프트카드 10불 기프트카드를 50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1월부터 2월 28일까지니까 여러분 뭐 이메일만 해도 요게 2개월마다 계속해서 50분씩 계속 추첨을 하니까 계속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마존 10불 기프트카드 쏠쏠합니다. 저는 뭐 699, 499 뭐 하다못해 이렇게 핸드폰 프로텍션 하는 것도 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10불이라는 가치 쉽게 보지 마시고 뉴스 사이트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융자나라 켈코보험과 함께 하고요. 뭐 많은 정보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만 주시면 그 이메일에 저희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빠른 뉴스 그리고 또 로컬 뉴스 저희 그 뉴스 라디오 서울 1650.com 뉴스가 굉장히 저희도 최신 로컬 뉴스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 우리 성다정님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엄청나게 활약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쉽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네 저도 따뜻한 마음과 네, 앞으로 또 좋은 일로도 많이 성원해 드릴게요. 자, 라디오 서울 1650.com 뉴스 사이트 이벤트 아마존 10불 기프트카드 50분께 드립니다. 네, 그것도 또 2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2월 28일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되니까 두루두루 좀 다 참여하셔서 네 라디오 서울 1650.com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지난주였을까요? 저희 그
그 방송에도 항상 게스트로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대대대 선배님 지미킴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노래도 있답니다 하고 네 뷰티풀 데이에서 한번 틀어보세요라고 음악을 주셔서 제가 아끼고 아끼다가 네,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현이라는 가수의 미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샹송으로 부릅니다. 와,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네, 이 샹송으로 또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우리의 가요를 샹송으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뷰티풀 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1월 20일 화요일 날씨 화창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죠. 너무 좋죠 뭐. 그런데 일교차 거의 30도까지 납니다. 네, 아침 저녁 춥습니다. 쌀쌀한 날씨 조심하세요. 선의 뷰티풀 데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라디오 클래스, 법률,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요. 또 건강도 나눕니다. 화요일은요. 화가 날 정도로 재밌는 시간? 네. 인물 퀴즈 그때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또 선우의 참견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요즘 뜨는 정보들도 함께 나눕니다. 수요일은 최고의 밥상이 네, 일부를 장식합니다. 최고의 밥상. 나만 알고 싶은 식당도 있겠지만 내 추억이 함께하는 곳,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곳,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 그곳의 미담과 미각을 나눕니다. 이리로 오라. 네. 힘내라. 네. 힘내라 힘. 네. 엄매 기사라. 네. 남성들의 길을 북돋아 드리는 시간 목요일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종바이오텍의 아싸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퀴즈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는 분도 전화했는데 답이 안 온다고 네. 당첨 안 된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요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금요일은 와인 산책 또 클래식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격주로 여러분들께 와인의 세계와 그리고 클래식의 멋진 그 선율로 여러분들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꽉 찬 게스트 그리고 꽉 찬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세요. 네, 저는 조금만 거들고 네,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꾸미고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뭐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예, 서운하지 않게끔 좋은 선물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선우의 뷰티풀 데이 2부 시작했고요. 2부 잠시 후에 선우의 참견에서 요즘 꼭 알아야 될 정보 longevity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단어입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 longevity 요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레니 코어와도 그레니 코어와도 많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우의 참견 시작할게요. 살다 보면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놓쳐버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런 정보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핫한 키워드 longevity. 요즘 뭐 웰빙이랬다, 웰다잉이랬다, 뭐 저속노화랬다, 뭐 등등등등 하여간 갖다 붙이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요, 그래도 롱제비티를 좀 아셔야 요즘 트렌드, 이 브랜드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구나, 뭐 요런 그런 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손 들어!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롱제비티. 저도 사실 그냥 이렇게 흘겨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롱제비티다 그러면
아유, 또 무슨 신조어가 나온 거야? 라고 했는데, 롱제비티는 말 그대로 장수를 뜻합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기대 수명은 그래 높아졌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네, 아프면서 힘들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개념에서 왔습니다. 직역은 오래 사는 거죠. 그쵸? longevity. longevity. 근데 실제 의미는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이 핫 키워드를 가지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의 CEO들부터 자기관리 끝판왕들까지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가 바로 longevity. longevity.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잖아요. 네, 막을 수 없어요. 뭐 늙어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겠어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우리의 작은 습관으로 그 속도를 충분히 조절한다라는 거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건강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래보다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도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것이냐? 분명히 그 사람들만의 이 습관, 좋은 그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살지 말고 건강한 수명을 늘리자. longevity. 이 WHO 통계상 기대 수명이요 83세로 올랐고요.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이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게 바로 롱제비티의 출발점이죠. 기대 수명은 83세. 근데 건강 수명은 73세. 그러면 이게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70대까지도 너무 쌩쌩하다가 갑자기 80대가 가까워지면서 건강상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너무 건강해. 이거 관리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안티에이징이 아닌 슬로우 에이징 요걸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저속노화다 하는데 속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자. 건강 수명을 잘 관리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롱제비티 끝. 롱제비티를 위한 3가지 습관도 키워드로 또 함께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자.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자. 뭘까요? 밀가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자.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그리고 야채, 채소들을 먼저 먹고 그렇게 바꾸어서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대두되고 있고요. 소식하자.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네, 결국은 장수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씩 적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운동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0분에서 30분은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하자. 네, 잠깐 걸으시는 것도 심박수가 좀 높아져야 합니다.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아니고요. 그다음 3번째, 수면을 꼽고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에 더 집중하자. 나만의 밤 루틴을 만들자. 자, 여러분, 오늘의 가장 젊은 날, 오늘 여러분들은 롱제비티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3가지, 식단,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수면, 잠잘 자는 것,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롱제비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루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먹는 거, 난 뭐 건강하게 먹어. 나 진짜 잘 챙겨 먹고, 나 뭐 잘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순간순간, 그때그때, 네. 제가 제 몸에 나쁜 걸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안 좋은 건
좋은 것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쁜 걸 끊는 것, 네, 나쁜 습관을 끊는 거, 요게 가장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나 별로 안 먹어 그러는데 안 좋은 걸로 대충 한 끼를 때울 때가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 헤비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케이크 하나 먹을까? 뭐 아니면 네, 그 주전부리로 그냥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냥 과일로 좀 때울까? 네, 이거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정확한 시간 맞추셔서 드시는 거 요것도 좀 고치시고요. 운동은 아침 저녁 내가 제일 편안한 시간을 택하셔서 운동하시고 잠자는 거 요것도 잠자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베개부터 시작해서 이불까지 그리고 방 안의 습도 온도까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워. 네. 자, 롱제비티 선의 뷰티풀 데이도 롱제비티를 2026년의 키워드로 잡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시죠? 롱제비티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선을 넘는 인터뷰. 저는 이분이 오면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건강한국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헬스여신 김원정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국 헬스코리아입니다. 좋아. 네. 제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 건강한 기운. 네, 이 조정석 씨의 좋아. 음, 이게 원래 네네. 일기예보의 노래긴 한데, 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뭔가 기분이 다 몽글몽글 좋아지면서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네, 맞아요. 우리 인생도 좋아지고, 사람 사이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좀 즐겁게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좀 전에 네. 그 선우의 참견이라는 데서 제가 롱제비티라는 그 키워드를 이제 모르면 안 된대요. 네. 롱제비티 뭐죠? 이게 장수. 근데 아, 건강하게 늙자. 그렇죠. 그냥 오래 살자가 아니라 음, 제발 음. 제대로 살자. 근데 거기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네. 생각하래요. 일단은 먹는 거. 네. 네, 잘 먹어야겠죠. 그쵸. 예, 그 몸에 대신, 들어가는 거. 예, 좋은 것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운동. 근데 하루에 그냥 2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습관을 걸. 만들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잠. 잠, 잘 자라. 숙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헬스코리아가 다 하고 앉아 있네. 죄송합니다. 다 하고 있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가 그래서 헬스코리아 오면 다 해결되는데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이제 다른 말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예, 롱제비티가 아시는 분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다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앉아 있네, 막 이랬는데 네. 아니 진짜 언제부터 하셨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미국 뭐 전체적인 브랜드 뭐 뷰티 뭐 음식 뭐 모든 브랜드가 네. 이걸로만 가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인생 그게 기본이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그게 퀄리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잠을 똑같이 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먹는 걸 그냥 똑같이 먹어도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 내가 뭐 우리 저속노화도 나오고 뭐 이게 시간을 막 거슬르자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가자. 이게 속도를 내가 반드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 롱제비티가. 근데 나 뭐 하고 있어. 네, 나 건강하게 잘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훌륭하신 네, 거고. 근데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건지 그러기 잘 위해서는 하고 있어도 체크를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그리고 하고.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나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파트너로 네. 좀 제대로 된 건강 브랜드를 하나 딱 예. 내 20 옆에 두어야 한다는 20년 된 거. 그러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는 헬스코리아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롱제비티 얘기를 하면서 항상 헬스코리아에서 강조하셨던 건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습관이 되셔야 하고 잘 드셔야 하고 챙기셔야 하고 그래서 와 이렇게 매번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잘 안 와닿던 게
건강하고 오래 삽시다를 헬스코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니에요. 선우님은 저희 고객이세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헬스코리아를 딱 떠올리신다는 건 그분은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네. 그런 중요하고 좋은 얘기고 알지만 들어도 그냥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잠깐 그때 반짝 그래 해야지. 그러고는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데 정신 없었다 이러고 뒷전으로 하게 되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 건강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혼자 하려면 또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체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헬스코리아. 뭐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수면도 얘를 따로따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마사지 체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전혀 내 몸을 신경도 안 쓰다가 전체적으로 마사지 체어로 내 몸을 풀어주기 시작하니 잠을 잘 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주 숙면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밥도 잘 먹고, 그렇죠. 모든 걸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고. 운동도 하고, 그럼요. 네,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네.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하는 거였는데 이걸 그냥 나 스스로 한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나 잘 챙겨. 나 뭐 마트 가면은 나 건강한 식단, 건강한 재료들 다 사가지고 네. 냉장고에만 있다는 거죠. 제대로 잘 안 아무래도 해먹고 사셨다는 거는 사기만 사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언제든지 또 꺼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가시잖아요. 그쵸. 가시고 한 번씩 평소에 그 드시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재료 선정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은 다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네. 몸에 한 번씩 제대로 된 보약을 맞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선조들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왜 왜 드셨겠어요? 환절기 때 그렇게 드셨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임팩 있게 한 번씩 강하게 몸을 좀 챙기는 차원에서 맞아요.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몸에 채워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좀 밥맛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세상 밥맛이 없다고. 네. 뭘 먹을래도 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맛이 떨어지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고 안 먹게 되면 점점 내 몸이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제 몸은 성입니다. 잘 지켜야 돼요. 침투를 못하게 외부의 적이. 성벽독 모든 병 튼튼하게 싸우고. 병균들이 물론 타고난 뭐 이런 병을 그치. 가지신 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그냥 보통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소에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입맛이 딱 떨어지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먹게 되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그냥 뭐 진짜 물 말아서 뭐 맞아요. 그냥 김치에다가 뭐 젓갈에. 그러니까 이거 젓갈도 건강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그냥 이걸 그냥 편중돼서 그쵸? 편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골고루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저 헬스코리아의 와. 국민보약입니다. 녹용 홍삼, 녹홍. 근데 이 녹용 홍삼 제품들을 요즘은 시중에서 너무 많이 만나보세요. 맞아요. 그 저희가 유사품들이 시중입니다. 많아서 저희가 원조죠. 워낙 이제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나고 찾으니까 많이 이제 따라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달라요. 원조는 달라요. 맛집의 원조가 다르듯이 저희는 재료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최고의 그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 여기에 홍삼도 땅에 제일 좋은 기운이라는 강원도 6년근 천삼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6년근이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강원도 아니더라고요. 6년근. 그럼요. 요 홍삼만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황금 비율로 배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요런 좋은 재료들이 들어갔어도 원산지도 좋은 뭐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 그쵸. 강원도 6년근 홍삼에도 담갔다 빼면 잠깐만요. 효과가, 녹용홍삼이 장화 신고 건너갔다 오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희 천물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달인물만 그럼 사용하는 얼마나 거예요? 진하겠어요. 이야. 여기다 함유량이 정말 중요한데 네. 녹용의 함유량이 한 달치 60팩에 22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마무시한 양이고 말도 안 돼.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 10년째 가격은 저희가 마사지 체어도 그렇지만 이런 가격에 있어서는 쭉 유지를 하세요. 왜냐면 그럴 수 있었던 건 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렇죠. 들어올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아, 고객분이 계속 이렇게 그치. 쭉쭉쭉쭉쭉쭉 있는 왜냐면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더 이렇게 끌고 오시니까 저희가 이게 이 또 물량면에서 맞출 수가 녹용홍삼 있고 이 점조직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이게 저희도 타주까지 신기해요. 막 완전히 뻗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소문이 정말 무섭고 그쵸. 그리고 진짜 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녹용홍삼을 이제 드시던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사준 거예요. 네. 예, 이제 대학 가니까 농부를 아주 그냥 우리 또 저 헬스코리아 녹용홍삼 거예요. 녹용홍삼 보냈어. 애가 너무 잘 먹으니까 그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이거 뭐야? 엄마 사진 찍어서 나 이거 보내줘. 이 얘네들 맞아요. 사이에서도 이렇게 되면서 그 엄마가 그 뭔데? 그러면서 그러면 여보 이거 뭐 이것도 먹어봐. 그랬더니 또 그 엄마 남편까지 또 먹이고 그러면서 또 그 집 남편이 회사에서 먹었더니 네. 이거 뭐냐면서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이게 아주 뭐 널리 그러니까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은 그냥 그 효능을 느끼시니까. 그러니까 권유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조그만 물건 살 때도 요즘 리뷰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리뷰가 아무리 좋아도 가끔 또 아닌 게 있어요. 그치, 나한테 그치. 안 맞거나. 나 뭐 이제 효과 못 봤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셔보시고 그런 분들은 보통 다른 제품들도 다 드셔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몸에 좀 그럼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먹어본 게 없다. 당연하죠. 내가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하시면서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드시고 꾸준히 그래도 다른 거 드시다가 다시 와서 그래도 입맛 없을 땐 얘가 최고야. 내 맞아. 기력 찾아주는 건 얘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기력 정말 많이 떨어져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외부의 뭐 어떤 일들로 네. 인해서 또 뭐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제대로 된 보약 한번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태왕천진단. 이걸로 이제 태왕천진단도 원기 회복, 정말 제대로. 기력 회복. 그렇죠. 이거는 황제에게 바치는 보약이라고 그러니까 할 왜 정도로. 딱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좀 꺾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뭐 혹시 이제 워낙 질환 이제 오래 앓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뭐 감기라도 한번 오고 나면 네. 이게 쉽사리 어. 회복이 쉽지 않을 때 이제 그때 드시면서 그 진가를 느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감기도 이제 나이 들어서 한번 걸리면 확 이게 앞으로 그 가속도가 붙어서 나이가 그냥 휙 지나간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 어딘가 하세요. 뭔가 내가 안 신체나. 좋았던 부분들이 덜커덩 그냥 진짜 맞아요. 이제 그게 막 일어나는 부각돼- 거예요. 부각되고. 맞아 내가 여기가 약했는데 그게 더. 이제 굉장히 더 악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관리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잘 채워 넣는 것은 어쨌든 네. 그래도 막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이 습관이 돼야 되는 네. 이제 운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맨날 계획은 짜요. 저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짐에 가서 뭐 얼마를 걷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뭐 근력 운동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좋죠. 이게 발동이 안 걸려. 제일 중요한. 그 발동을 걸어주는 그 아이를 만나셨잖아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셔서 맞아요. 지금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 그리고 저는 마사지 체어도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다시 발동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특히나.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막 뛰어나가 막 새벽에도 나가고 우리 애들도 보면 막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 막 기계적으로 그냥 밤에 늦게까지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무리하시면 안 마음만 돼요. 그쵸 나이 어린애들이니까 들수록. 마음 먹으면 그냥 나가서 뭐 농구를 하고 뭐 한두 그럼요. 시간을 농구를 땀을 쫙 빼고 오고 아유, 근데 이게 뭐든지 나이가 하죠. 들면서 어디 마음대로 어딜 나갑니까 위험해서 안 돼요. 자다가 무슨 어딜 벌떡 나가고 저는 아침에도 아이고 운동해야 돼 하면서 바로 나가셨다가 이게 약간 안전사고 그게 갑자기 네. 움직이시면 이렇게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노화는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물론 천천히 가고 저속 노화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저도- 늦추려고 하는 거지. 네, 저 아는 분이 아침에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연초에 밖에서 넘어지신 것도 아니에요. 네.
집에서 너무 급하게 일어나시면서 물을 이렇게 발목도 아, 삐끗하시면 물을 큰일 나요. 잡으시려고 하다가 물잔을 떨어뜨리면서 음. 그 물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낙상.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그럼 또 병원 신세 지시면서 그때 또 다른 질병들이 옵니다. 맞아. 그러다 보면은 다시 막 못 일어나시는 분도 그러면서 봤어요. 근육이 빠지고 네. 막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론 운동을 나가셔야 되는 계획도 있고 집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라도 잠깐 그냥 마사지 체어에 조금 몸을 좀 풀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신다거나 또 이제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보다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딱 저녁 시간 이제 저도 막 6시 이후에는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먹습니다. 이제 가면 막 먹고 그때 먹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소파로 가죠. 네. 네, 누워야 됩니다. 뭔가 누워야 된다는 그런 막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지 않고 예, 이지바이크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한 거야. 아,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어르신들도 그때 식사하시고 나서 좀 바짝 움직여 주시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식사하시고 자꾸 졸음이 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먹고 나서 바로 자거나 그게 또 당 스파이크 맞아요. 증상 중에 혈당 하나이기 스파이크 때문에 증상. 혈당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 그 당뇨 선천적 당뇨이신 분이 네. 계셨어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가시고 위험한 순간을 몇 번 겪으신 그런 분이 의사 선생님이 계속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는데 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하면 더 하기 싫고 더 힘들고 막 짜증나고 아 누가 몰라서 안 해 막 화가 났대요. 그치. 근데 이분이 이지바이크 광고를 보신 거예요. 그러고 들여놓으셨는데 이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다음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을 원래 싫어하셨대요. 싫어하셨는데 이지바이크에 발만 얹으면 이게 페달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재밌게 맞아. 리드미컬하게 막 빨리 그리고 갔다 천천히 참 갔다 뒤로 웃겨요. 갔다 이게 너무 좋아하세요. 이지바이크를 막 하잖아요. 저는 이게 분명히 이유가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이지바이크를 하면서 이 뇌가 뭔가 연결을 받나 봐. 그럼요. 운동하면 그러니까 자극이 운동한다, 돼서 좋은 뇌에 흐름을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도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 나오고 좀 이따 뭐 하지? 뭐 이런 내 어떤 스케줄 계획이 이렇게 생기고 아 이따가 뭐 해 먹을까? 아니면 뭐 맞아요. 아니면 맞아 저기 막 내가 저기 목욕탕 청소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는 그 그런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오더라고요. 누울 자리만 바라보다가 예전에는 그냥 눕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눕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리고 이제 가서 목욕탕 가서 뭐 내가 했던 거 뭐 네. 좀 아유 뭐 안 해놨던 거 물때 청소라도 좀 하고 하다못해 뭐 수건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빨고 뭐 이런 내가 그 작은 소일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마사지 체어도 집에 있으면 하게 돼요. 해요. 보이면 해요. 그리고 그 이지바이크도 정말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그분은 어깨춤이 막 저절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세도 이렇게 꼿꼿하게 되고 자세도 되고 팔 운동까지 막 같이 발도 이렇게 하시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네. 내렸다도 하게 되고 그게 30분 자동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분은 기본 조금 더 하실 수도 있는 누가 거죠.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 4번 이상 한대요. 2시간 이상은 하신대요. 야, 아침 저녁으로. 근데 단단하시겠다. 그게 앳 리스트라는 거예요. 더 하시면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당뇨 때문에 뭐 그 혈당 수치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병원 갔을 때 그래.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맞아. 다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지바이크를 친구분들한테랑 모든 분들한테 그냥 본인이 왜 그렇잖아요. 특히 내가 덕을 받거나 너무 네. 이 좋은 효능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며 같이 건강하자. 가족들 본인이 몇 대 더 사서 막 선물하기도 하고 끌고 오시고 그분이 정말 전도사예요. 근데 그분은 그전에는 헬스코리아를 잘 모르셨대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방송도 잘 이제 못 듣고 이랬는데 TV 그 광고를 이지바이크 때문에 인연이 되셔서 그다음에 녹용홍삼도 드시고 누리아이도 장만하시고 그게 딱 끈이 그래서 왜 이어지면 인제 알았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맞아. 모른 만큼 손해였다고. 맞아. 저희 보기 좀 광고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 막 하세요. 그런 더 하세요. 얘기까지 이지바이크. 하셨는데 네. 주변에 건강하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고 건강한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정보가 있는 헬스코리아는 특히 문턱이 진짜 닳도록 드나드셔야 되는데 문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오시면 턱도 됩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루에 30분은 해야 된대요. 20분 그쵸. 정도.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일 이상은 예, 하셔야 되는데 이게 30분 운동이 쉽지 않아요. 그쵸. 원정 씨. 그게 또 매일 막 해야 돼 막 맞아. 그러면 더 미루게 되고 15분밖에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나가야 돼. 막 그때 운동복 챙겨 입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 물론 이제 나가서 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워밍업으로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발동을 몸을 걸어줘야 처음에, 되는 그쵸. 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그냥 누워만 있고 TV만 보면 또 졸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뇌가 이 시각적인 걸 제일 힘들어한대요. 음. 그러니까 계속 TV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이지바이크도 하시고 우리 또 그 이지 FM도 있잖아요. 또 네, 새로 나온.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저도 이번 주말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켓을 가야 돼. 근데 저 다행히 마켓을 좀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해. 걷기에는 좀 그렇지. 차 타. 근데 제가 이지바이크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 금방 갔다 오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우스워진다 그러나 그런 그 거리상에 그래서 내가 참 많이 변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요만큼 요거 엎어지면 코 닿을 때도 차로 가고 왜냐면 가져올 것들이 또 이제 물건인데 오히려 그렇게 좀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이구나. 시작할 때 뭐든지 그리고 또 이지바이크는 정말 출시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유지하고 오고 있는데 요거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죠. 또. 얼마죠? 너무 우리 가격 좀 저희 알려드리죠. 250불, 아유, 깜짝 놀랐네, 249불입니다. 요거 비슷한 유사 진짜. 제품 보고 오셨다가 2대 사가세요. 맞아요. 왜냐면 250불의 가격이 여러분들이 뭔데? 그게 그렇게 뭐 가격의 그 이제 안 만나보셔서. 가치나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네. 얘를 일단 들여놓는 순간 야, 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그쵸. 나한테 보여준다. 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 해야죠. 들수록 해야죠. 하체가 정말 건강의 척도다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 이제 좀 관절에 무리 갈까봐 아까 뭐 그치. 낙상 사고 얘기도 하셨지만 요거는 무리 안 절대. 가게. 예. 그런데 근력은 잡. 무릎 수술하신 분들도 하시는 거 재활치료, 같거든요. 예. 운동 그 기구. 스피드를 조금 천천히 해놓고 그 단계가 5단계까지 조절이 돼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1, 2단계는 천천히 그것도 딱 일정하게 가니까 재활치료센터 다니시는 분들도 집에서 요거 맞아요. 보조로 하고 솔직히 한 2배 정도 빨리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거 249불이면 너무 훌륭한 가격이고 저희가 이런 비슷한 제품도 보셨겠지만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직접 만나면 그 만든 그 소재부터가 다르고 디자인부터 다르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발 부분에 발바닥 용천혈을 자극해주는 움직여. 마사지 볼이 있습니다. 얘가 마사지 볼이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발도 시원하고. 네. 예, 처음에 이제 그 저희 언니한테도 제가 네. 소개를 하니까 나는 발이 아파 그러더니 어느새 이제 너무 시원하죠. 적응해서 이제 발 불편하지 않다는 말도 하시고. 자갈밭도 일부러 막 그러니까. 걷는데. 예. 근데 그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막 너무 아프다 그러세요. 맞아. 지압 막 신발 이런 소리를 것들. 지르고. 근데 요것도 적응해야 조금씩 풀면서 하다 보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이 약간 뜨끈뜨끈해지면서 이게 맞아요. 열이 발생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워밍업 네. 단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걸 꾸준히 하시면 이것도 운동이니까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도 엄마는 뭐 그렇게 해 하더니 자기들이 해보고 와 운동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에서 막 작업하시고 막 이러신 맞아. 분들도 오래 너무 앉아 안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밑에다 놓고 맞아. 일하시면서 제 조카가 멀티플레이어에 재택근무하면서. 맞아요. 예, 선물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오늘은 사실
사실 정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건강한 수면도 너무 중요하고 네. 이 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눈 건강은 그래서 제가 헬스코리아의 정말 누리아이를 중요해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요즘 아마존에 검색을 하면 네. 너무 저렴이들이 예, 뭐 마사지기나 뭐 온열기라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검증이 안 된 기기들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예, 누리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은요 유일하게 네. 밖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말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걸 눈의 소중함을 건강할 땐 잘 모르고 살아요. 맞아요. 근데 이상 신호가 올 땐 정말 늦거든요. 그 때문에 건강할 때부터 솔직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눈은 우리가 여자들 화장품 중에서도 아이크림이 제일 제일 비쌉니다. 비싸요. 눈 주변이 아무거나 바르지 말라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시신경들도 너무 예민하고 그런데 뭐 마사저도 많이 나와 있죠. 네. 제대로 된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누리아이는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 까다롭다는 의료기기로. 네네.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마사저들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사지 기구들도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상 실험 결과가 다 있고 안구 건조증이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다 있어요. 안과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하네요. 있고. 그리고 요거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지만 저는 저를 가지고 했죠. 직접 6년째. 직접.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거 잠깐만 사실 6년을 써봤어요. 쓰셨다고요? 네네. 근데 그대로입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그걸 안 써요. 돋보기를. 근데 노안이 안 왔다고라? 노안이 살짝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제가 그쵸. 누리아이를 만날 당시에 사실 왔어요. 그럼 늦춘 거예요, 제가. 늦춰서 이게 바로 여러분 그거 롱제비티. 관리해요. 저는 진짜로 눈은요, 여러분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해서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근데 그 노안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벌써 이게 불편한 핸드폰이 거죠. 멀어지고 눈이 이렇게 자꾸 따끔따끔했고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마는데 저는 운전하는데 너무 부신 거예요. 막 이렇게 시린 거 있잖아요. 시려. 그 선글라스를 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밤에 되면 막 불빛 같은 거에 너무 예민하고 막 이렇게 블러리 네, 그래서 보이잖아요. 사고가 날 예. 뻔한 적도 있고 전용 운전은 절대 안 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안경을 막 서둘러서 맞추시는데 맞아요. 그 또한 따끔따끔하고 또 좀 약간 일시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그 안경이 잘 안 그 도수가 맞으셔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는 애 아빠가 이제 돋보기를 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수치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 그렇게 사람이 그게 서글프더라고요. 나이 드는 게 확 느껴지는 게 메뉴판이 이렇게 안 보여. 네, 막 근데 아니면 영수증도 안 보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눈곱 같은 게 이렇게 피자 치즈처럼 나오는 거예요. 치즈처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누리아이가 그 시트를 줘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본으로 이제 10장인가 드리는데 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티슈 반 접어가지고 딱 넣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날수록 양이 줄어들면서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는 것 같다가 밝아지는 언제 거 해요? 있잖아요. 아침 저녁? 뭐 그거는 여러분들 수시로 시간도 했다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사람이 그래요. 네. 좋아지잖아요. 안 해요 며칠. 며칠 안 하는데. 간사하다 사람이. 또 이제 증상이 와요. 갑자기 아침에 좀 눈이 안 좋아. 따끔따끔거리고 바로 껴. 뭔가가 막 이렇게 눈을 뒤집고 눈썹이 있나 막 했는데도 아니에요. 근데 누리아이 딱 하잖아요. 바로 세상 좋아져. 밝아지는구나. 딱 두세 번만 하면 그리고 그거 하면서 스르르 잠들어요. 근데 요게 마사지 기법은 마사지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 뭐 몇십 그러니까 원 그거를 왜 차원이 달라요. 사시냐면 좋은 수면을 위해서 그걸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막 이렇게 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오히려 저는 되게 불편하고 잠을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근데 누리아이는 그리고 눈에 이 예민한 이 눈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투박하면서 이렇게 무슨 선이 있어서 눌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누리아이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분 공기압이 15가지고 진동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그러니까 최선의 그 안구 건조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기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도도 온열이 들어오는데 자동 프로그램 15분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내가 막 굳이 막 온도 맞추고 그럴 그리고 필요 없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근데 약간 그 피부 민감한 게 다를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달라서 그러니까 그 고온이나 저온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온도는 본인이 선택은 하실 수는 있는데 자동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하시면 거기서 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얼마 정도 해요? 15분이에요. 15분이고 15분 투자해야죠. 이게 무선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유선으로도 연결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돼요. 근데 유선으로 하시기를 권하는 게 앞 들어오는 게 왜냐면 건전지는 아무래도 그렇지. 사용하다 보면 그 앞에 있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수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건전지를 사용을 하지만 저는 그냥 마사지 체어 옆에 유선으로 딱 연결해 놓고 같이 받으면서 사용하시면 저는 그라비티와 누리아이 덕분에 그런 것들이 정말 늦추면서 그거는 제가 제 몸으로 검증을 했다고 바로 봐요. 몸으로 느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애아빠도 따라서 하고 계시고 집에 아이도 무시하시다가. 근데 이게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저는 다 필요할 다예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요즘 눈이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 깜빡이질 않으니까 건조한 증상이 빨리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화의 한 증상으로 건조가 왔지만 이제는 환경이 우리가 아니, 지금 디바이스에 노출이 돼 있기 40대 때문에 초반들도 그럼요. 30대도 많아요. 노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눈 이제 노화가 그게 심해지면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 안 질환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구 질환으로 가면 수술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초래하죠. 결과가 나오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각막염, 결막염뿐만 아니라 이런 뭐 백내장까지. 근데 요거 그 저희 고객 중에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내장 수술 날짜 잡으셨다가 누리아이 사고 취소하셨다고 나중에 오셔서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신 분이 야. 있어요. 너무 좋다. 근데 정말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분 중에 누리아이 없는 분은 없어요. 거의 제가 강매하듯이 절대 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됐네요. 네, 시간도 이렇게 그냥 음. 훌쩍 가버렸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방송 듣고 구매하시거나 전화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최고의 천호행 케어 안구 그 건조증 해결뿐만 아니라 눈에 제일 좋은 눈 영양제 눈 건강이에요. 눈 건강. 눈 건강. 한 달치 있어요? 70불. 요 상품으로 드릴게요. 다 따로 드시는데 드시면서. 좀 이 눈 건강제는 요거 좀 좀 퀄리티가 비싸거든요. 달라요. 맞아. 70불입니다. 한 달치. 자, 여러분 네. 저도 사실은 요즘 잠이 자꾸 좀 덧들이고 푹 자질 못해서 네, 그것도 그렇지만 눈이 좀 이렇게 뿌옇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것도 안구건조증 네. 증상이에요. 눈물이 자꾸 줄줄 나서 흐르는 거예요. 그 기름샘에서 그 말봉샘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혀 있는 화장을 거예요. 해도 그냥 한두 시간이면 다 지워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내 유수분 조절이 지금 뭔가 네네.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사용해 보고 아마 선우님도 사용하면 이렇게 리뷰 피자치즈처럼 얘기해드릴게요. 좀 나오겠네요. 그 막혀 있는 관에 있던 게 녹여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걱정된다. 시원해요. 보는 그러니까 것도. 얼마나 좀 얼마나 내 세상이 맑은 세상. 맑게지고 싶다. 누리아이는 꼭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어요. 시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서? 네. 좀 매장 안내 좀 해주세요. 매장은 한인타운의 갤러리아 몰,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네. 부에나파크는 한남체인 몰에 있습니다.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고 가든그로브는 길버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마학관 떡집 옆이니까 직접 가시고 대표번호 213-385-1005 385에 1,000원이니까 가세요. 가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마사지 체어도 다 한번 해보시고 네. 녹용홍삼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네, 먹을 수 있다고 줍니까? 했다. 평소에는 아니지만 방송 들었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죠. 건강한 수면 또 건강을 위해서 좀 함께 해야 할 친구 같은 곳 네. 직접 가셔서 체험도 하시고 마사지 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네,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한번 가서 다 네, 일일이 체크하세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헬스코리아의 김원정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뷰티풀 데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우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